안녕하십니까. 접속수학의 핫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확률과 통계 과목의 개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기본 개념을 정확히 습득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 문제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문제도 기본 개념을 정확히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 아주 쉬운 문제들로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 부담 없이 이렇게 팔짱 끼고 들어주셨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어떠한 단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략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이 순열과 조합이에요. 교재에 따라서는 경우의 수라고도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 2단원 확률이고요. 3단원 통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럼 1단원 순열과 조합은 이미 여러분들이 고1 때 수하 마지막 단원이 순열과 조합 아닌가요?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순열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순서가 중요한 나열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조합이라는 건 그냥 순서 중요하지 않고 뽑아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다양한 기호, NPR, NCR이라는 기호도 배우셨을 거고요. 그런 경우의 수를 거기서도 헤아려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확률과 통계 과목으로 조금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 배우는 순열과 조합은 크게 순열에서는 세 가지의 새로운 순열을 배우시게 됩니다. 어떤 순열이냐? 원순열, 그다음에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개념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에 대해서는 중복 조합, 그리고 이 조합의 수를 이용한 이항 정리라는 것을 배우시게 된답니다. 이항 정리. 이런 내용들이 1단원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확률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 확률이라는 것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배워오셨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확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그 확률을 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배우시게 된답니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의 확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확률 중학교 때부터 계산을 해왔겠지만, 결국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기본 아닌가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잘 헤아릴 줄 아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1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경우의 수를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 이런 타이틀,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어떤 경우를 좀 빠르게 헤아릴 수 있어야지만 확률 단원에 가서 헤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새롭게 배우시게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단원으로 가면, 자, 통계는 크게 확률 분포라는 걸 배워요. 확률 분포. 어떤 분포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어떤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확률 분포. 그럼 확률 분포와 추정, 이렇게 구분을 지어볼 수 있어요. 확률 분포도 또 작게 나눠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배운답니다. 이산이라는 건 딱딱 끊어져 있다의 이야기가 되고요. 연속이라는 건 샥 이어져 있다의 개념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이산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로서 여러분들이 이항 분포라는 것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연속 확률 분포로서 가장 대표적인 정규 분포라는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럼 이 정규 분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계 단원에서. 이 정규 분포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추정을 하게 돼요. 추정. 특히 모평균의 추정을 하게 된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가서 해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첫 시작이잖아. 여기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순열부터요. 알겠습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 원순열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자, 원순열이 무엇이냐? 원순열. 여러분, 순열이라는 것 자체가 순서가 중요한 나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1학년 때까지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나열을 할 텐데 일렬로라는 문구가 있었을 겁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만 우리가 지금 다뤄왔던 거죠. 일렬로 나열한다. 그거를 뭐 직순열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럼 그거에 반해서 이제 원순열이란 뭐냐? 역시 순서가 중요한 나열이에요. 그런데 원형으로 나열했다 그겁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뭐 풀어 적어 보자면 이거예요. 원순열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것 혹은 배열하는 것, 이 상황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한답니다. 원순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것, 이것을 원순열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원순열의 수라고 하죠. 원순열의 수. 그 원순열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오늘의 목표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천천히 접근을 해봅시다. 예. 자, 우선은 서로 다른 3명이 있어요. 서로 다른 3명을 원형 모양의 탁자에 앉히려고 한다. 요 기본적인 상황부터 파악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3명, 뭐 A, B,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비교를 하려고요. 어떤 걸? 직순열과 원순열을. 그럼 얘를 일렬로 그냥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하겠다. 그럼 일렬로 나열하면 이 경우에서 어떻게 되죠?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 그죠? 뭐 기호로 써보자면 3p3. 근데 3p3, npn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한대요? n 팩토리얼. 그래서 3 팩토리얼이 되겠죠. 3 팩토리얼. 뭐 계산해보면 3, 2, 1 곱했을 거니까 6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6가지 경우. 그럼 6가지 한번 다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가 맨 앞에 왔을 때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A, B, C. 그리고 또 A, C, B. 또 뭐가 있죠? B가 맨 앞에 왔을 때 뭐 B, C,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 A, C도 있겠죠? 그 다음에 C가 맨 앞에 왔을 때 그럼 C가 맨 앞에 온다면 C, A,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C, B, A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6가지는 지금 뭐 이렇게 뭐 나열하기도 쉽습니다. 이걸 원형으로 나열하겠다. 원형으로. 자, 원순열의 입장에서 봅시다. 자, 원순열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이걸 원형의 탁자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A, B, C 3명을 앉힐 거란 말이죠. 그럼 A, B, C 3명을 내가 이렇게 앉혀볼게요. 여기 적힌 순서대로 제가 좀 앉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A, B, 뭐 C 이렇게 앉혔어요. 자, 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번에는 B, C, A니까 여기서부터 자, B, C, A 이렇게 앉혀볼게요. 또 어떻게 하실 거냐면 C, A, B, C, A, B 앉혀볼게. 자, 아래에 있는 상황도 한번 맞춰서 제가 다 앉혀볼게요. 요래. 자, 그러면 얘는 A, C, B입니다. A, C, B, A, C, B. 그 다음 B, A, C, B, A, C. 그 다음 C, B, A. 자, 일단 이 6개의 경우를 제가 원형으로 이렇게 딱 앉혀봤는데 잘 생각해봐요. A, B, C나 얘를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면 결국 요 B, A, C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렸어. A, C, B, A, C, B. 그럼 더 돌렸어. 한 칸 더 갔다 생각해도 좋겠죠? 그럼 A, C, B. 결국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경우는 다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원형이니까. 맞죠? 얘는 다 똑같은 경우였어. 그럼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자, A, B, C예요. A, B, C예요.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돌렸다고?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또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돌리면 또 A, C, B의 순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3가지, 또 요 위에 있는 3가지는 결국 한 가지 경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원순열로 앉혔을 때 3명을 원형으로 앉혔을 때, 배열을 했을 때 그 경우에서는 결국 2가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요렇게는 결국 한 가지 경우였잖아요. 이것도 결국 한 가지의 경우와 같은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뭐 답은 2가지예요. 근데 이 2가지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맞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항상 이 직순열과 연관이 있답니다. 일렬로 지금 앉히는 경우 요 위에 있는 3가지를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봤더니 그거는 한 가지더라 이거야. 요 3가지가 한 가지다 이거야. 자, 밑에 있는 것도 잘 보니까 요 아래에 있는 서로 다른 3가지 경우가 원의 입장에서는 원형으로 앉혔을 때는 한 가지다 이거야. 맞습니까? 그럼 정확히 어떠한 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가 겹치는 거죠? 3가지가 겹치는 거죠. 3가지가 겹친다. 그럼 그걸 하나로 보고 싶어? 3으로 나누어 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순열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3명을 일렬로 나열을 우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겹친다고? 3가지가 겹친다. 3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결국 2팩토리얼 가지가 되어서 2가지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순열의 수 계산하는 아이디어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써보자면 이번엔 서로 다른 지금 3개가 아니라 n개예요. 일반화된 겁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항상 그냥 나열해라. 근데 얼마만큼 겹친다? n가지가 겹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n번 돌렸을 때마다 결국 걔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정리한 게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n-1 팩토리얼, 그냥 n-1 팩토리얼. 그거보다는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눴다. 요 n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렇죠. 겹친 걸 하나로 취급하겠다.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거의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뭐다? 겹친 만큼 나누기.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원순열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 자, 여기는 일단 지울게요. 자, 지금 서로 다른 3명을 똑같이 원탁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럼 자리가 3자리가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3자리가 있었어. 근데 이제 A, B, C 3명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누구 한 명이 먼저 싹 들어왔어요. 누가 먼저 들어왔어. A가 들어왔어. A가 들어와서 나 어디 앉을까? 이제 뭐 고민을 하는 거죠. 어디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죠? 한 가지죠? 에? 3가지잖아요. 에? 이거 한 가지로 봐야죠. 이걸 돌렸을 땐 결국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돌렸을 때 여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결국 돌려버리면 다 똑같은 한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또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들어왔어.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야.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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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거라고 돌렸을 때는. 맞습니까? 그래서 A가 만약에 여기 이제 앉았다라고 쳐보자.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라고 한 가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B씨가 앉을 자리만 결정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또 중요한 아이디어. B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2자리에 B씨를 나열해서 앉혀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 고정돼서 앉는 순간 나머지 2자리는 순서가 부여가 되는 거죠. 자, 얘는 A의 뭐 왼쪽, 얘는 A의 오른쪽이라고 해서 얘 2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 나머지 2명을 나열한 만큼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곱하기 2명을 2자리에 나열한다, 2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은 오른쪽 거를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미 부여. 어떤 의미 부여입니까? 이거 다시 표현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서로 다른 지금 n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뭐 n명이면 다 서로 다르죠, 사람이니까. n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들어와서 n개 자리 중에 내가 하나를 앉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원형의 입장에서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라고. 한 가지. 그러면 나머지 n-1명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다 번호가 매겨진 자리나 다름없다, 그거죠. 그때부터는 그냥 직순열로 해석하면 된다. 그럼 n-1명을 n-1개의 자리에 배열한다,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봐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는 처음에 누군가 하나 앉혔을 때 그 한 가지로 봐주시고요. 그럼 나머지를 그냥 배열할 때는 직순열의 의미로 바라봐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네. 이건 4명 해볼까요? 업그레이드해서 4명. 자, 4명을 원형으로 앉히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냥 순서 상관하지 말고 4명을 요 4자리에 앉혔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4명을 4자리에 일렬로 그냥 배열했다. 그럼 배열했을 때 몇 가지가 나오죠? 4팩토리얼 가지가 나오겠죠? 4P4, 4팩토리얼. 그런데 원형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겹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얘는 몇 가지가 겹칠까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4번 겹치는 일이 생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뭘로 나눈다? 겹친 만큼 나눠준다. 이거죠. 그래서 몇 팩토리얼이다? 3팩토리얼이고 6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A, B, C, D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왔어요. 먼저 왔어. 먼저 와가지고 나 앉을 자리를 고르는 게 참 이상한 일이라고요. 왜? 걔가 앉을 수 있는 거 한 자리밖에 안 된다니까?
다 똑같은 자리라고, 한 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A가 먼저 들어왔는데 뭐 여기 앉았다라고 해볼게.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거 한 가지 곱하기, 그럼 나머지 세 자리는 이미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뭐 얘 오른쪽, 얘 왼쪽, 얘 맞은편. 그럼 나머지 B, C, D가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경우는 그냥 직순열로 해석해라 그거죠.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그럼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3, 2, 6, 6가지. 이게 원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재가 있어요. 여러 교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묻는 문제들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6명 중에서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기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냥 6명 다 앉히면 얼마죠? 5팩토리얼이죠. 그런데 6명 중에 자리가 4자리밖에 없나 봐. 그래서 그 4자리에 4명만을 지금 앉히는 방법의 수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4자리가 있어요. 자, 그럼 6명 중에서 4명을 일단 뽑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6명 중에서 4명을 뽑겠다? 그게 조합의 수죠. 조합의 수. 자, 그래서 6, C, 4. 그렇죠? 6, C, 4가지가 생겼을 거야. 4명을 뽑아오는 경우가. 그럼 4명이 뽑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4명을 원탁에 앉히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거 n-1팩토리얼, 4-1팩토리얼, 3팩토리얼. 4명이니까요. 이 각각에 대해서 3팩토리얼 가지만큼 생긴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6C4는 뭐와 같죠? 6C2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6C2는 6, 5, 그 다음에 2로 나눴을 거니까 3, 5, 15가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3이 6이 되어서 90인가요? 6, 5, 30, 90이죠. 그래서 90가지 경우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반장하고 부반장을 포함한 6명이 있대요. 그때 이 6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번, 반장과 부반장이 이웃해야겠다. 2번은 반장과 부반장은 이웃하면 안 되겠다. 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는 수학 하에서도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순열에서. 이웃한다, 묶어라. 이웃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나뉩니다. 그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우선 이웃하는 경우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이웃한다. 그럼 반장하고 부반장이 지금 이웃해야 되니까 이웃할 거니까 너는 일단 붙어 다녀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리 바꿔 그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시고, 그럼 몇 명이 더 남았죠? 총 6명이었는데 반장, 부반장 빼고 4명이 남아있잖아요. 뭐 4명이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되겠죠. 뭐 동그라미라고 표현했지만, 그럼 총 몇 개 덩어리를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생각해도 좋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러니까 5명이라고 할게요.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 4팩토리얼 아닙니까? 4팩토리얼. 1번이에요. 4팩토리얼.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반장과 부반장이 그 안에서 자리를 바꿔도 좋지 않겠느냐? 그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2인데 2가지인데 이것도 굳이 쓰자면 둘이 나열하는 만큼 이렇게 써버릇하세요. 그래서 2팩토리얼. 그러면 4팩토리얼 자주 나오니까 좀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4, 4, 3, 2니까 4, 3, 2, 1 곱이죠. 그럼 24 곱하기 2가 되어서 48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럼 2번은 이 반대잖아요. 얘는 2명이 있으니까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냥 반대의 경우를 빼버리면 좋지 않을까? 전체에서. 그러면 2번은 이렇게도 풀어볼까요? 그럼 전체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경우. 그냥 6명을 원탁에 앉힌다. 원탁에 나열한다. 5팩토리얼이잖아. 5팩토리얼. 그런데 여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자 이거예요.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 나오겠지 뭐. 맞습니까? 그럼 이웃하는 경우 48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걸 뺀 게 정답이 되겠네요. 5팩토리얼도 자주 나오니까 외워버립시다. 120이죠? 그럼 120에서 이걸 뺄 거야. 이게 선택이 어렵네. 그렇지? 6, 2. 이 계산 왜 이렇게 안 되나요? 70? 2가지가 되겠죠. 자, 아무튼 답은 72가지가 맞답니다. 그런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좀 다른 아이디어로 저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른 아이디어냐면 이겁니다. 아마 직순열에서도 분명히 같이 해봤을 거야. 자, 지금 일단 반장, 부반장 빼고요. 나머지 4명을 그냥 원형으로 이렇게 앉혔다라고 생각해봐요. 원형으로 배열을 했다. 그럼 얼마죠? 이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3팩토리얼까지?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반장과 부반장을 요 사이에다가 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웃하지 않을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요 4개의 자리 중에서 2자리를 택해서 나열해버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만큼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 둘, 셋 다른 4명이 원형으로 앉았기 때문에 자리가 딱 고정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분명히 다
자리가 번호가 매겨진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라고 했습니다. 직순열로 처리해라. 알겠니? 자, 그래서 네 자리 중에 두 자리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여기다가 4, P, 2만큼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볼까요? 4B는 6 곱하기 4, 3, 12가 되어서 똑같이 72가지가 나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사이사이에 들어가 이 아이디어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왜 그러냐? 여기 해볼까? 두 명이 이웃했을 땐 괜찮아. 두 명이 이웃하거나 두 명이 이웃하지 않거나 괜찮아요. 그런데 세 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뭐 A, B, C, 뭐 C 그리고 D, F 다 써봐. D, E, F, 뭐 G라고 해볼까요? 총 7명이 있어요. 그 요 7명이 원탁에 앉을 건데 A, B, C가 싸웠나봐. 너네 이웃하지 마 이겁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헤아려 봐라. 그럼 우선 사이 아이디어를 써볼까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 너네 기다려. 너네 싸웠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명을 원형으로 앉힙니다. 그러면 3팩토리얼 가지죠. 곱하기 그럼 그 사이 4개의 사이 이 4개의 사이에 요 3명을 배열해버리면 절대 이웃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이미 고정됐으니 나머지는 직순열 처리해라. 4자리 중에 3자리 택해서 나열한 만큼이다. 4P3이죠. 자, 계산 결과 내봅시다. 이거 6이죠. 4, 3, 2의 곱입니다. 24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6, 4, 24, 이 올라가서 144가지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 저는 이웃하는 경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 헤아려가지고 전체 경우에서 뺄래요. 해볼까? 자, 그럼 전체 어떻게 되나요? 전체 7명을 원탁에 나열한다. 6팩토리얼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6팩토리얼 이거 720입니다. 720. 그럼 여기에서 이웃하는 경우 뺄래요? 그럼 좀 전에 해봤어.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해라? 묶어라. 이걸 묶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잖아. 5덩어리. 그 5덩어리를 원탁에 배열한다? 4팩토리얼이죠. 1 빼서 4팩토리얼. 그런데 이제 요 묶음 안에서 얘네들이 다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3명을 자리 바꾼다? 3팩토리얼. 이거네? 자, 4팩 얼마나 했죠? 24. 이거 6이잖아. 6, 4, 24. 이 올라갔어. 144. 이걸 뺐어. 얼마야? 500. 계산이 오늘 산수가 정말 힘듭니다. 6이고요. 576까지 나와. 576. 뭐야? 다르잖아. 뭐가 맞을까요? 여기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 576까지라는 거는 뭘 덜 뺐다는 소리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더 있다는 소리라고. 뭔가 덜 센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산이 틀렸다면 그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틀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다 보고 틀렸네? 에이, 지우고 다시 해. 그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게 경우의 수 공부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을 준답니다. 자, 아무튼 뭐 덜 뺐을까 내가? 좀 잘 봐요. 여기서 이웃하는 경우라 하면 요 A, B, C 3개가 같이 묶어 다니는 경우만 헤아려서 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4명이 앉았어. 그럼 우리는 여기에 A, B, C 이렇게 온 경우만 지금 뺀 거란 말이야. 거기서 자리 바꾸건 말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여기 B, 여기 C. A, B 둘만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이웃하는 경우잖아. 이런 경우도 다 찾아서 더 빼버려야 되는데 덜 뺐다 이거야. 이런 경우는 못 찾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면 사이에 껴넣어준다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좋아요. 단 2명일 때는 그냥 전체에서 빼도 좋다만.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원탁이 아닌 거예요. 원탁이 아니고 이 정삼각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정삼각형 모양인데 여기 각 변의 자리가 하나씩 있을 때 여기에다가 3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원수열이랑 거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원수열? 3자리밖에 없고 이렇게 3번 돌렸을 때 겹치는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열의 기본 아이디어로 가자면 2팩토리얼이야. 근데 이제 써보자면 그냥 나열한다? 3팩토리얼. 근데 몇 가지가 겹친다? 3가지. 3가지가 겹치잖아요. 60도씩 회전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2팩토리얼 가지가 나와서 얼마다? 2가지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한 명이 들어와서 어딘가 앉았다? 앉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1가지. 1가지.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나머지 2자리는 이미 자리가 결정돼 버렸으니까 직순열로 처리해라. 그래서 2가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원순열에 대해서 단단해질 수 있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조금 업그레이드 됐네요. 이번은. 자, 이거 정삼각형인데 이번엔 각 변에 두 자리씩 있어서 총 6자리가 있어요. 이 6자리에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아이디어로 가볼까? 그냥 6명을 그냥 일렬로 그냥 나열한다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몇 팩토리얼? 6 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몇 가지 겹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 겹치나. 자, 한 명을 기준 잡아보면 돼요. 자, A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요. 한 명이 여기 앉았어. 그럼 얘가 여기 앉았을 때와 여기 앉았을 때 상황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 변이 있을 때 이 변의 왼쪽,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왼쪽에 앉는 건 경우랑 오른쪽에 앉는 경우는 분명 다르잖아요. 여기 앉는 경우는 분명 다른 경우야. 그럼 얘가 한 칸 더 와서 여기 앉았다면 어때요? 여기 앉았다면 같은 경우 아닌가요? 그렇죠. 또 여기 앉았어도 결국 같은 경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가지가 겹치겠니? 3가지가 겹치겠죠. 그래서 겹친 만큼 나눈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쓸까요? 6, 5, 4, 3, 2, 1인데 자, 이걸 3으로 나누었으니 계산하기가 싫으네요. 이거 30이고요. 이거 8이죠. 240까지 나오겠네. 자, 다른 아이디어. 자,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왔어. 이제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앉을 자리를 아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걔가 앉을 수 있는 거 몇 자리죠? 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자리가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하고 여기는 분명히 다른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두 자리 중에 하나 골라서 앉을 수 있는 두 가지 나오는 거 아닐까? 선생님 여기는요 제발. 이게 돌리면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다. 한 명이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그럼 나머지 지금 5명은 그냥 다 번호 매겨진 자리야. 똑같아. 직순열 처리하면 이래버리면 되죠. 자, 계산하면 5팩은 120, 120 곱하기 2, 240.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여러분? 풀이 자체는 이게 더 간단하죠. 그러나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꼭 둘 다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얘 하나 더 들어볼까? 여기다. 자, 뭐 맨날 삼각형 모양만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도 많이 등장합니다. 직사각형 모양. 이런 거 뭐 다각순열이라고도 뭐 부르는데 그냥 우리 원순열의 그 아이디어로 다 가능해요. 자, 여기에 지금 6자리가 있어요. 그럼 6자리에 6명을 지금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몇 가지일까? 자, 첫 번째 아이디어. 그냥 나열해. 6팩토리얼. 그리고 나눠. 겹친 만큼 나눠. 자, 그러면 한 명 들어왔을 때 언제가 겹치는지, 몇 가지가 겹치는지를 헤아려 보면 돼. 뭐 이런 데 앉히고 싶지 않아요? 얘가 여기 왔을 때. 한 칸 옆으로 가서 여기 왔을 때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이 뭐 가로, 세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얘가 여기 왔을 때도 분명히 달라. 이 가로의 왼쪽, 가로의 오른쪽 다르잖아. 근데 얘가 그럼 여기 앉았어. 이거는 같은 거죠. 이렇게 뭐 나눠서도 설명을 하지만 그 같은 경우는 그냥 따져보는 거야. 뭐 문제가 맨날 같은 게 나오려면 보장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건 겹치네. 그래서 몇 가지 겹치는 거야? 2가지 겹치는 거야. 그래서 몇으로 나눠요? 2로 나눠버린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해볼까요? 6팩이 이제 720이거든요. 5팩이 120이니까 거기다 6만 곱하면 720이잖아요. 그럼 720을 2로 나눠요. 360이죠. 360까지가 나온다. 다른 아이디어. 두 번째 아이디어.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한 명 먼저 들어왔어. 어디 앉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어디 앉을까? 여기 앉을까? 아니면 여기 앉을까? 아니면 여기 앉을까? 까지는 좋아요. 총 3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야. 돌려버리면 여기 앉는 경우는 이미 여기 앉는 경우에서 똑같이 헤아렸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요래 3가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5명은 직순열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답니다. 5팩 120이잖아요. 120에다가 3 곱해라 360까지 끝.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거 마지막 제가 준비한 문제고요. 자, 이건 이제 원순열의 또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제 색칠 공부라고 제가 유치하게 적어놨는데, 색칠하는 거야. 어떤 영역에 색칠을 하는 건데 뭔가 이제 균형 잡힌 아이들이에요. 얘도 지금 균형 잡혀 있고 얘도 뭔가 균형 잡혀 있죠. 항상 설명이 됐어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는 것은 너 원순열 그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첫 번째는 여기 정삼각형이고 안에 조그마한 정삼각형이 들어가 있고요. 이 4개의 영역인데 5개의 색이 있대요. 5가지 서로 다른 5개의 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의 색만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는 게 할 일이랍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그럼 4개의 영역이니까 이 4개의 영역에 칠할 4가지 색을 뽑아와야 되잖아. 5가지 중에 뽑는다. 조합이죠. 5, C, 4 아닙니까? 5가지.
그럼 5가지의 경우가 어떤 4가지 색이 택해지는 경우란 말이죠. 그럼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이거 원순열의 냄새가 솔솔솔 나니까 이 가운데를 먼저 좀 칠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욕망? 여기 칠할 거다. 그럼 여기 칠하는 게 몇 가지가 나올까요? 총 나는 4개, 지금 3개 있단 말이야. 선택지 4개가 있어. 그럼 4개 중에 하나 택해서 또 여기를 칠하는 거야. 그 4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칠하는 거 지금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색은 3개가 남았죠. 그 3개를 그냥 여기 귀퉁이 이게 원순열이구만. 그럼 3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 이 팩토리얼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팩토리얼. 자, 요게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5, 4, 20 곱하기 2, 40까지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도 해보고 싶은데 겹친 만큼 나눈다. 자, 색이 5개 있습니다. 그럼 5개의 색을 요 4개의 영역에다가 그냥 나열해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냥 나열한다.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아무데나 기준 잡아서 나 여기 색칠할래.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5P4 아닌가요? 5가지 중에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만큼 칠하겠다. 그래서 5P4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잘 봤더니 얘는 분명히 겹치는 게 생기더라 이거야. 얼만큼 겹칠까요? 그죠? 60도씩 3번 회전했을 때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3가지가 겹칠 거다. 3가지가 겹칠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계산해볼까? 3,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죠? 3, 약분되고 5, 4, 20 곱하기 2가 되어서 40까지. 꼭 2가지로 원순열 기본적인 문제 유형 공부하실 때는 같이 해보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 원이에요, 원. 그리고 중심이 같은 원이라고 하면 동심원이에요. 반지름의 크기가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8가지, 지금 8개의 영역에 이번에는 서로 다른 8가지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 칠하는 경우의 수가 70분의 이 경우의 수가 n이라고 합니다. n가지다. 그때 70분의 n을 구해주세요. 요게 답. 요게 물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 자, 일단 원순열 냄새는 펄펄 나요, 지금? 그러면 일단은 뭐 바깥쪽이건 안쪽이건 먼저 하나 칠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럼 안쪽 지금 하나, 둘, 셋, 4가지 영역에 칠할 그 4개의 색을 택해옵시다. 8개 중에. 그럼 8개 중에서 4개를 택하겠다. 그럼 4개가 뽑혔죠? 그럼 4개를 여기에다가 칠하겠다? 원순열이죠. 3팩. 바로 가야죠. 3팩.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색이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죠? 그럼 나머지 기둥에 그 4개를 칠해버리면 되잖아. 굳이 쓰려면 4C4 쓰면 되겠죠. 그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요거를 칠할 때는 이미 여기서 딱 뭔가 색깔이 결정이 됐을 거니 직순열로 처리해라. 그래서 4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요게 n이에요. 오, 계산하기 쉽게 생겼네. 그럼 8C4 계산해볼까요? 8C4?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 8, 7, 6, 5를 4, 3, 2, 1로 나누면 요거 계산이죠. 8C4. 어떻게 약분하면 좋니?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4, 2, 8, 3, 2, 6, 2, 5, 10, 70이네. 요게 70이군. 그래서 70분의 n이 있었나? 자, 아무튼 그럼 3팩은 6이에요. 4팩은 24입니다. 그럼 요래 2개 먼저 곱하면 얼마죠, 이게? 이것도 곱하지 말고 목표 읽지 마시고 144인가요? 그래서 얘는 70 곱하기 144야. 그 요거를 지금 70으로 나눌 거니까 답은 144가 되는 게 맞아요. 해설지 풀이. 요렇게도 가볼까? 겹친 만큼 나눌래? 요거. 자, 일단 이 8개의 자리에 8개의 색을 그냥 나열한다 생각해보면 몇이죠? 8 팩토리알이죠. 자, 얼만큼 겹칠까? 겹칠 만큼 나눌래? 90도씩 4번 회전했을 때 겹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4가지 겹치네. 끝. 요게 계산해볼까? 뭐 결과 다르면 안 되는데, 그치? 쭉. 자, 그러면 저 나와요? 저 8만 나오고 있나요, 지금? 8, 7, 6, 5, 4, 3, 2, 1, 4. 띵띵. 자, 여기 70을 먼저 찾아내야겠죠? 70을 찾아내봅시다. 7하고 5하고 2 곱하면 70이잖아요. 70 곱하기 8, 6, 48. 48 곱하기 3, 144. 똑같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요 나누는 아이디어가 훨씬 좋았죠. 그러나 이렇게 뽑고 나열 이 아이디어도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특히 고난도 같은 경우. 알겠습니까?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은 제가 원순열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고 기초적인 어떤 유형 문제, 자주 등장하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중복순열 개념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